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요즘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많으시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중년 이후에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도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요. 이때 단백질 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것이 닭가슴살도 있지만요. 닭가슴살보다도 더 많이 드시는 단백질 식품으로는요, 두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중요한데 두부는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 드셔도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은 90%가 넘기 때문에 여느 단백질 식품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소플라본도 풍부해서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께도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꼭 이런 분들이 아니시더라도요, 두부는 우리 식재료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맛도 고소하고 단백질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슘을 비롯하여서 영양가가 높고 또 저렴하면서 요리하기도 워낙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두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두부가 있고요. 가격도 다양해서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절대로 골라서는 안 되는 두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두부를 골라야 되고 어떤 두부는 고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잘 고르는 방법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포장을 따지 않고도 육안으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숙지해 두면요, 신선하면서도 안전한 두부를 고르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다 같은 치즈가 아닙니다. 또는 다 같은 간장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즈가 진짜 치즈가 아니라 가공 치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간장도 가짜 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통 두부를 고르실 때 무엇을 보고 구매를 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을 제일 먼저 보실 것 같은데요. 유통기한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꼭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할 내용은요, 바로 국내산 콩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수입 콩은 거의 100% 유전자 조작이 된 GMO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GMO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어서 여기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콩으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은요, GMO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용유를 비롯해서요,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 모두 다 GMO 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소포제인데요. 두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콩물을 끓여 보시게 되면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콩에도 사포닌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사포닌의 어원이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거품을 제거하는 성분을 소포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유화제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첨가가 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부 응고제입니다. 콩물의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산 또는 알칼리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산 성분의 대표적인 것이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알칼리 성분을 이용해서 응고를 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수입니다. 자, 인터넷을 보면 간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간수에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옛날에는 독사를 위해서 간수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 이야기를 하려면 천일염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일단 천일염은 먹지 못하는 소금입니다. 왜냐하면요, 중금속을 비롯하여서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이 오래된 우리나라의 천연의 제염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낸 지는요, 대략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합성 비타민C를 만든 것도 100여 년 정도이거든요. 자, 이렇듯 천일염은요,
불순물이 많아서 간수를 제거해야만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염 포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공업용이 있고요, 식용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식용은 5년 정도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간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부를 굳혀주는 간수의 응고제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간수를 이용해서 두부를 응고시켰는데요, 간수의 구성 성분은 염화 마그네슘이 15에서 19% 정도, 황산 마그네슘이 약 6에서 9% 정도, 염화 칼륨이 2에서 4%, 염화 나트륨이 2에서 6%, 브롬이나 마그네슘은 0.2에서 0.4% 등으로 주로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심장에 치명적인데요. 혈액 속의 높은 농도의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불규칙해지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독사를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본 해양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바다 오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법적으로 간수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는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조제해수 염화 마그네슘, 글루코노 델타 락톤 등 6가지 식품 첨가물로만 안전하다라고 판단하여서 응고제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는 화학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 응고제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분들 중에서요, 조제해수 염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요, 바닷물을 끓여서 농축한 것으로 만약에 화학 응고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염려스러우시다면요, 포장 라벨을 잘 확인하셔서 천연 응고제를 사용한 두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두부의 유통기한은요, 일반적으로 14일로 알려져 있지만 소비기한은 의외로 길게 90일로 꽤나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데요. 소비기한이 이렇게 길 줄은 모르셨죠? 그래도 구매하실 때는요, 최대한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 후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보관 중에 두부 표면이 끈적거리고 또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두부는 유통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반드시 냉장 유통이 되어야 하고요, 두부 포장에 손상이 없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같은 유통기한의 두부라 하더라도요, 두부의 상태에 따라서 신선도는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부의 상태가 만약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두부의 모양이 바르고 깨지지 않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부서져 있는 것은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부와 함께 들어있는 충전수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두부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두부를 충전하고 있는, 함께 담아져 있는 충전수의 상태가 맑고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전수를 보는 방법은요, 충전수의 색이 뿌옇거나 거품이 많고 만약 이렇게 살짝 기울여 봤을 때 물이 탁해지거나 흐려진다면요, 신선하지 않은 것이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실 때 간수가 걱정되시는 분이시라면요, 두부를 용도에 맞게 자르신 후에요, 물에 하룻밤 정도 담가 두셨다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간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요, 물에 오래 담가 두시게 되면 대부분 다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제대로 고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